네, 구속 수감된 명태균 씨가 12월 12일에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핸드폰을 비롯해서 핸드폰 석 대, 그다음에 USB 한 개를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게 또 하나의 핵폭탄급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남상권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마지막으로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 접견한 게 언제였어요? 이 앞주 금요일 날 접견했습니다. 아, 금요일에. 예, 그나저나 명태균 씨 무릎이 안 좋잖아요.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건강이 상당히 나쁩니다. 왼쪽 무릎이 특히 많이 안 좋고, 네. 거의 지금 현재 상태는 뒤틀려가는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 예. 지금 그 구속적부 심은 기각이 됐고 보석 신청 내놓은 상태인가요? 예, 보석 신청은 23일 날 음. 잡혀 있습니다. 아, 이제 저기 심리가 예.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12월 12일에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일단 왜 12월 12일이었을까요? 명태균 씨가 11월 13일 날, 네. 민주당 그 박주민 의원과 네. 통화를 합니다. 네. 12월 12일 날 접견을 좀 와달라. 네. 라고 통화를 했었고, 또 박주민 의원께서도 그날 접견을 가겠다. 네. 라고 약속을 했었고, 예. 제가 또 12월 2일인가 예,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핸드폰 자체를 민주당에서 제출할 수 있다라고 예. 한 번 더 약속했던 부분을 재확인을 합니다. 예. 그런데 12월 12일 날 접견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민주당에 제출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접견이 무산되면서 민주당은 이제 신뢰할 수 없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걸 검찰에 제출해야만이 피고인이 이익에 부합하고 또 검찰이 일단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언론에 또 보도가 나갈 것이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 판단해서 여러 가지 이 피고인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날 제출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취지는 그 박주민 의원한테 접견 오라고 한 게 이제 그 한 달 전이잖아요. 예. 그러면 한 달 전에 이미 명태균 씨는 12월 12일을 퇴기를 했었던 건데 왜 하필이면 12월 12일이었을까가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게 1980년 12월 12일 날이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1979년 12월 12.12 반란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79년이네요. 예. 아, 그날을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네. 그날에 민주당에 제출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예. 이미 한 달 전에 12.12 군사 반란 날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명태균 씨가? 그렇습니다. 오. 왜냐하면 1979년 12월 12일은 네. 반란이 있었던 날이고 네. 2024년 12월 12일은 네. 핸드폰을 제출함으로써 반란과 반대되는 행위로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에는 군사 반란이라는 아주 어두운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네. 2024년 12월 12일에 그 황금폰을 제출하면 정반대로 큰 사건이 될 거다 이렇게 염두에 뒀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정확합니다. 그러면 황금폰에 뭐가 들어있었던 거길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걸까요? 황금폰에는 그 윤석열 씨와 예. 나눈 대화가 있고요. 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대화인지 좀 밝혀줄 수 있을까요? 이미 언론에
그 공개된 내용 중에 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요? 예, 그 공개된 녹음 내용은 총 2분 정도 되는데요. 네네네.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은 거기에 한 20% 정도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럼 누락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누락된 내용은 아주 엄청난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변호사님. 예, 그 윤석열 씨가 당에서 시끄럽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 이후에 예.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맹태균 씨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예, 그 얘기 하죠. 예. 네, 하죠. 예. 그 가운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아, 중간이 드러나, 그러니까 그 편집이 되어 있다? 예, 왜 편집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맹태균 씨가 처음에 그 내용을 들려주고 그 부분까지만 들려주고 네. 녹음 내용을 드래그 해가지고 쭉 끝 부분을 또 들려줍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누군가가 녹음을 해서 예. 민주당에 아마 제출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아. 네, 그 가운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대화의 맥락상 예. 아, 뭐 김영선 좀 해주라 했는데 당이 시끄럽네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대화의 맥락상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맥락상 맞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연락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다라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 지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지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확인을 하겠다, 지시를 하겠다, 확인을 하겠다. 예, 지시를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혹시 실명이 나옵니까? 실명이 나옵니다. 그 실명이 누굽니까? 윤상현입니다.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내가 이렇게 지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천 주라고 내가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연락할게라는 혹시 구체적인 언급을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는 예. 실명은 이제 공개되는 정도고, 예. 그들이 뭐 반대를 하지 않는다. 어. 라는 취지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들이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 그 반대라는 게 김영선 공천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예.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공관위원이겠네요. 그러면 맥락상으로는 그들은 공관위원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 네. 당 지도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그때 당시 당 지도부를 하고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예. 아주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혹시 그러면 그게 언론에서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그 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윤상현 공관위원한테 이렇게 할 거다 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윤핵관들도 김영선 공천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예.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네. 그런 워딩은 아니지만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당시 대표 이름도 혹시 나옵니까? 그 녹취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나오지는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혹시 이 통화 말고 다른 혹시 통화 내용도 녹음된 게 있습니까? 녹음된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 저희들이 실제 그때 당시의 핸드폰을 포렌식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네. 패턴이 잠겨 있어서 실제 저희들이 풀어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뭐 이미 언론에도 나왔지만 사실입니다. 아, 그건 사실입니까?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지는 예. 예, 검찰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고 예. 저희들도 그 포렌식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네. 그 선별 작업을 하는데 선별 작업에 참여해서 참관을 합니다. 예. 예. 그때 아마 내용들 저희들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그 김건희 여사가 전화해서 네. 오빠 전화 왔죠라고 하는 내용을 들은 사람이 여러 명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요 내용도 그 이 통화 기록이 그러니까 아니 그 통화 내용이 지금 휴대폰 안에 담겨 있을까요? 그 부분도 아마 담겨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그게 있다면 아마 담겨 있을 것이고,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존재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된 후에 명태균 씨가 그 핸드폰을 다시 열어서 이제 다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포렌식이 아니라 그 패턴이 기억이 안 나갖고 못 열어봤다. 그건 사실이다. 예. 하지만 그 이게 이제 검찰에 넘어갔으면 포렌식을 통해서 다 이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예. 또 하나는 뭐냐면 포렌식이 끝나면 네. 그 핸드폰의 소유권이 명태균 씨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들이 또 반환을 받을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반환을 받을 때 예. 검찰이 푼 패턴을 푸는 그 상태로 받을 것인지 예. 아니면 패턴을 잠군 상태에서 받을 것인지는 뒷 문제인데 네. 일단 받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돌려받은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건 저희들이 확인 다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 어땠는지까지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네. 명태균 씨 기억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된 통화 내용은 더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도 여러 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했었습니까? 명태균 씨가? 예, 그 통화한 내역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예. 또 카톡도 좀 있다. 카톡 메시지도 여러 개 있다. 예.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카톡 메시지도. 예. 근데 자 그 명태균 씨 이제 그 카톡 PC 버전은 검찰이 복구를 해냈잖아요. 예. 그러면 PC 버전에는 없는 카톡 내용 혹시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예. 예. 근데 검찰이 그 PC 카톡 내용을 복구했는데 예. 저희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아, 내용을 아직 안 알려줬습니까 검찰에서? 예,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의 조사 과정에서 자 카톡에 이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그 검찰이 계속 신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명태균 씨에게. 그렇지는 않았고요. 예. 제가 수사 과정에 참여를 했을 때는 네네네.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른 변호인이 참여했을 때 그 내용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저는 알지 못하고 그 변호인도 저한테 그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그건 직접 통화 내용은 아니었지만 명태균 씨가 다른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술 먹고 우리 마누라하고 장모한테 이제 연락하지 마 이렇게 소리치다가 네. 그 다음날 전화해서 한참 동안 사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그러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명태균 씨에 전화해서 전화하지 마라고 했던 요 통화 녹음도 지금 남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명태균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때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은 네. 녹음이 되고 나면 이 삭제되는 이는 기능을 설정을 해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동 삭제 기능을 설정을 해놨었다. 예,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포렌식을 통해서 그걸 복구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것도 나중에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대안은 오고 가고 했습니다, 저하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좀만 더 여쭤볼게요, 변호사님. 네. 이 핸드폰 내용에 혹시 다른 정치인들,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어떤 직접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한 내용이 혹시 담겨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예. 예. 그분들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예.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한 증거들은 많이 있다. 증거들은 많이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증거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묻지는 않았고요. 예. 아마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강혜경 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강혜경 씨의 말씀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카톡으로 PDF 파일로 보내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이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혹시 예. 그러면 관련 기록이나 이런 게 이걸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럼 어떤 게 예. 어떤 게 담아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 부분. 그러면 핸드폰에 남겨져 있는 거 말고 명태균 씨가 변호사님에게 예.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어떤 관계였는지 얘기를 한 게 좀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 관련돼서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이죠. 예. 서울시장 선거에 예. 어떻게 관여를 했고 어떤 형태로 선거를 치루었고 예.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들은 쭉 제가 들었고 그건 오세훈 시장이 지금 현재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 그 부분이 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고가 될 수도 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고소장을 하기는 하지 못했었는데 예. 고소장이 아마 날라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예.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어하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고 그래요. 상황에 따라 무고 혐의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무고 고소를 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와 관계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딱 2번 만난 게 전부고 그 다음에는 소통을 끊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어떤 식으로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까? 2번을 만났다고 하는데 예. 2번 이상을 만났습니다. 2번 이상이라 하면 어떤 뜻일까요? 2번보다는 많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면 그 2번 이상에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만났는지도 혹시 변호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명태균 씨가? 띄엄띄엄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예.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 중간중간에 또는 수사 시작하기 전에 검찰에서 접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실제 변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2번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난 게 2번 이상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씨를 향해서 일관되게 사기꾼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입을 다물고 예. 조용히 있으면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예.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을 내겠다. 끝장을 내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워딩이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뭘 갖고 끝장을 낸다라는 내가 뭘 쥐고 있다 혹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으나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기 브로커다, 정치 브로커다, 네. 뭐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분들 다 혜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맹태균으로부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도를 해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그 검찰에 제출한 핸드폰이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누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님? 그건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예, 예, 예. 보호해줘야 될 부분이라서. 그러면 그 그러면 부분은 제가 예. 요렇게만 한 번만 질문만 더 드릴게요. 명태균 씨의 처남입니까 아니면 제3자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답을 거의 뭐 해라고 하는 정도인데요. 아, 예, 예, 예. 대충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 선포한 다음에 네. 혹시 명태균 씨가 변호사님한테 그에 대해 평하거나 이런 거 혹시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혹시? 간단하게 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때? 바보짓이다. 바보짓이다. 예. 그리고 왜요? 예.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네. 총살 예. 1호였다. 야, 자신이.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그때 비상계엄 들었을 때 창원 교도소의 신변 안전에 관련해서 걱정되어서 네. 계속 통화를 시도했었습니다. 아, 예. 근데 창원 교도소 전화기가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통화가 연결이 안 됐고 네. 언론을 통해 가지고 창원지검장에게 명태균 씨 신병이 어떻게 되느냐, 안전하냐. 알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저희들 확인했었죠. 변호사님, 그 혹시 그 계엄 선포 후에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네, 계속 조사를 했죠. 아, 계속 조사는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한 사흘 정도는 소환을 하지 않았고요. 네, 네, 네.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조사를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혹시 못하신 말씀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명태균 씨 많이 아픕니다. 네. 그리고 실제 검찰이 기소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진실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무리하게 기소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일부 범죄와 관련해서는. 예, 예. 그리고 세상에 지금 나와 있는 알겠습니다. 내용과는 많은 사실들이 다릅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변호사님. 혹시 필요하면 예.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예,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네,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